오늘은 잽슨 출판사에서 나온 AMP 텍스트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어프레임 텍스트북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가장 두꺼운 텍스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옛날에 전화번호 두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죠? 무게도 상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제너럴이나 파워플랜트 텍스트북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도 좀 많고 워낙에 그 에어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좀 책이 다소 두껍습니다. 다른 출판사의 경우엔 이 두껍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2권씩 만들어 놓은 출판사도 있기는 있는데 잽슨의 경우는 하나로 과거부터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이 많죠?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 내용 설명하는 건 똑같고요. 목차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이 많아서 간략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챕터 1은 Aircraft Structural Assembly and Rigg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rigging이라고 하면 정렬 혹은 뭐 조절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챕터 2는 Sheet Metal Structures 그래서 판금이죠. 철판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챕터 3는 Wood and Composite and Transparent Plastic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비철 금속으로 만든 항공기의 구조. 챕터 4는 Aircraft Wel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딩이라고 하면 용접이죠, 용접. 그러니까 기체 구조 용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수리를 하고 용접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챕터 5는 Aircraft Fabric Cov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흔치는 않은데 이제 보통 초경량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천으로 덮여 있는 항공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Fabric이면 철이고, 그러니까 천이고, 커버링이니까 천으로 덮여 있는 항공기를 어떻게 정비하고 수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커버링을 하는지 이런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챕터 6는 Aircraft Painting and Finishing이니까 도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챕터 7은 Airframe Electrical System. 뭐 앞서 제너럴이나 파워플랜트에도 있었지만 당연히 기체에도 전기 시스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나 전기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한 지식은 뭐 어차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책을 보든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내용을 너무 무시하고 넘어서고 그냥 단순히 그냥 외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 산업기사 실기특강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만이라도 좀 충실히 보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냥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뭐 한 분기마다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참여하셔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8로 넘어가면 Hydraulic and Pneumatic Power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롤릭이라고 그러면 이제 오일을 이용해서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뉴메릭이라고 그러면 공압이죠. 흔히들 뭐 지하철이나 버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이제 공기 소리가 나듯이, 그러니까 그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챕터 9 여기는 랜딩 기어입니다. 바퀴죠.
바퀴다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뭐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브레이크나 타이어 전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10은 Position and Warning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nti-Skid Brake System 그래서 Anti-Skid Brake Control System은 원래 이제 항공기에서 랜딩할 때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게끔 만들어졌던 그 시스템인데 요즘엔 자동차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Anti-Lock Brake System이라고 해서 조금 명칭이나 개념은 약간 다른데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작동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hapter 11은 Aircraft Instrument System 계기입니다. 뭐 기체인데 무슨 계기가 필요하느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Chapter 12는 Aircraft Avionics System, 그 전자 쪽입니다. 항전 혹은 뭐 일반 전자, 통신 뭐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Chapter 13, Airframe, Ice and Rain Control 이렇게 돼 있는데 비행 중에 뭐 눈이나 각종 이제 얼음으로 인해서 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비는 어떻게 또 컨트롤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Chapter 14 Cabin Atmosphere Control System 즉 에어컨디션입니다. 냉난방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Pressure System 그러니까 산소나 여압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이제 Atmosphere Control System 혹은 뭐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과를 해서 Chapter 14 여기에 나와 있고요. 15 같은 경우는 Aircraft Fuel System 즉 연료입니다. 그래서 뭐 연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기본적인 연료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Chapter 16은 Fire Protection 뭐 엔진 그 파워 플랜트 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고요. Chapter 17 마지막은 역시나 가망 증명이나 관련된 어떤 서류, 정비 절차, 관련된 기록, 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부터 보시면 그대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종류의 동체 구조가 있는지 그다음에 날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뭐 이유로 뭐 리프트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위쪽 아래쪽 공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재료, 기체 재료 중에 뭐 어떤 구조, 뭐 트러스 타입 뒤에 넘어가면 Stressed Skin Wing Construction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꼬리 부분이죠. 여기는 Empennage Structure 그러니까 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꼬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쭉 넘어가면 역시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스노우 오퍼레이션 그래서 눈 올 때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피스톤 엔진의 구조와 터바인 엔진의 구조 기타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rplane Assembly and Rigging 그러니까 이런 항공기들이 어떤 구조로 조립이 되어 있고 맞출 때는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비행 특성에부터 안정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에 어떤 이제 특성이 생기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Flight Control 시스템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원리로 뭐 엘리베이터나 러더나 에일런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법, 원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 시스템에 포함되는 건 메인 컨트롤 서피스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러더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제 보조적인 부분들이 트림 컨트롤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탭의 종류별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조종사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작동하는 법은 알아도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뭐 여기 보여지는 픽스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에서 정비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인데 뭐 만지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플랩의 종류, 뭐 고향력 장치에도 플랩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리딩 에지 디바이스의 슬롯, 슬랫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터 스트립, 뭐 스페셜 윙칩, 뭐 종류별로 윙렛까지 여러 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플랩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에어플레인은 이제 일단 만들어진 항공기를 이제 정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윙을 교환한다 그러면 윙을 교환한 이후에 어떻게 조절을 하고 리깅을 하는지, 각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 정비죠.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어떤 걸 쓰고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장력은 어떻게 조절을 하고, 뭐 정비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런 경우는 풀리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텐션 측정하는 거, 각종 이게 턴버클이죠. 턴버클부터 시작해서 종류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익이죠. Rotary Wing Aircraft의 또 역사부터 시작해서 비행 원리, 특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A&P 시험 볼 때 이 부분은 거의 스킵합니다. 신중하게 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분들 좀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헬리콥터의 비행 특성, 그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또 조종이 어려운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정익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왜 어려운지, 또 비행기가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복잡한 원리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별도로 헬기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팅 시스템인데, 회전을 할 때 로터가 얼마나 회전을 하고 있는지 RPM을 이제 계기로 표시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프리윌이라는 게, 프리윌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겠죠. 자전거 뒷바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달을 안 밟아도 뒷바퀴는 계속 굴러가는데, 앞쪽으로 굴러가는 앞쪽 방향으로만 계속 페달링을 해야 이제 뒷바퀴가 굴러가고, 뒤쪽으로 돌렸을 때는 안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프리윌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특히 이제 회전익의 경우에 엔진의 추력으로, 엔진의 동력으로 메인 로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메인 동력보다 공기나 어떤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로터가 더 빨리 돌 경우에, 그럴 경우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2로 넘어가면 판금이죠. 그래서 판금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항공기 스킨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는지, 스트레스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현상으로 결함이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금을 하는 방법, 이렇게 판금을 할 때 sheet metal tools and fastener 이렇게 돼 있는데, 판금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들과 fastener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합으로 쓰는 공구들이 많아요. 항공기는 일렉트릭 모터가 달려 있는 툴을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화성 물질이 연료 외에 인화성 물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터에서 발생하는 스파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공합을 이용한 공구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 수공구를 쓴다라는 거, 손으로 직접 쓰는 공구를 쓰는데, 그 외 일반적인 공구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죠.
뭐 쉽게 보실 수 있는 뭐 드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있죠. 판금하는 방법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리벳 하기 전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리코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클리코인데 리베팅 작업을 하기 전에 판재를 고정할 때 쓰는 이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페스너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하기 위한 페스너. 리베팅 하는 방법 나와 있고 리벳의 종류별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리벳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페스너 종류 중에 Zeus 페스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항공기 전용 페스너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Zeus 페스너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여닫는 어떤 패널이나 이런 부분에 90도만 꺾어서 잠그거나 풀 수 있게끔 디자인된 형태의 페스너인데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쉿 메라를 작업을 하는 어떤 과정 설명하고 있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그림보다 글이 더 많죠? 많습니다. 이제 판재를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까지 설명이 되고 있고, 섹션 D로 넘어가면 Inspection and Repair Metallic Aircraft Structure, 그러니까 점검과 수리. 그러니까 만약에 균열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수리하는 방법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드 스트럭처입니다. 나무로 만든 비행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외국에서는 나무로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까다롭게 나무의 종류나 특성,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규격,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데비에이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레인 데비에이션이 뭐 몇 인치 몇 인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만족시켜줘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허가가 된다는 거죠, FAA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조립을 할 때 어떻게 조립하고, 뭐 스판은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는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포지트 스트럭처,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종류도 꽤 많습니다. 섬유가 대부분인데, 섬유 외에도 이제 플라스틱 종류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비철금속으로 만든 것 재료들도 많죠. 이제 컴파운드 종류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 합성 물질, 뭐 이런 기체 수리하는 방법, 종류 나와 있고, 공구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있죠. 샌딩은 어떻게 하고, 루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 공구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는 방법 계속 나오고 있고요. 챕터 5로 가면 Transparent Plastic Material, 그러니까 이건 투명 플라스틱, 뭐 아크릴 종류를 많이 쓰는데,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 아크릴, 즉 이제 항공기에 사용하고 있는 뭐 전투기의 캐노피나 일반 항공기의 앞 윈드실드라고 많이 하는데, 앞유리 같은 경우가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의 경우 뭐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수리를 하는지, 수리 과정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4를 보면 웰딩이죠. 용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접의 종류별로 하는 방법, 주의사항, 뭐 점검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고, 여기 이제 용접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솔더링이죠. 이제 일렉트리컬 커넥션을 만들 때 납땜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고급 용접이죠. 이게 이제 일반 정비사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용접은 아니고,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접하는 과정인데 기본적인 이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직 가스 웰딩이니까 가스 용접이죠. 가스 용접. 네. 가스 용접. 이것도 용접 종류별로. 네. 그다음에 패브릭 커버링이니까 천으로 만든 항공기에 그 천으로 어떻게 덮어 씌우는지 뭐 그런 규정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제 손색이 됐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까지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점검을 하는 방법입니다. 천이 이제 보통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뭐 장력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테스팅하는 과정이고요. 이상이 있을 경우 이제 다시 이제 다 뜯어내고 다시 리커버링을 하는 과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들은 뭐 모든 기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인스펙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패브릭을 교환하는 방법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인팅이죠. 도장. 어떤 종류의 페인트로 어떻게 색을 칠하고 마감 과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까지. 여기는 마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화성 물질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칠을 하고 어떻게 또 뭐 조심해야 되는지 페인팅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비행기를 자기가 직접 뭐 만들지만 않았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일렉트리컬 시스템, 제너럴에서 나왔던 일반 이론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뭐 제너레이터에 점검하는 방법까지 종류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점검하는 방법,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 검사하는 방법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트러블 슈팅, 일렉트리컬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 회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전원은 내부에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너럴 텍스트북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이제 시스템 내부까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랜딩 기어다 그러면 랜딩 기어가 어떻게 전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펌프는 어떻게 움직이고, 모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워닝 시스템까지 다 포함된 회로를 아주 심플하게, 아주 최대한 간단한 회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항공기 회로는 이렇지는 않고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순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large multi-engine aircraft니까 이제 좀 대형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형 기종은 이제 엔진도 여러 개고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따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와이어 인스톨레이션이면 전선입니다. 전선은 배선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배선 수리를 할 때 어떤 배선을 어느 부위에 어떻게 선택을 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이제 배선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언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땜하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시스템 컴포넌트니까 전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그 소자들, 부품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죠. 이제 스위치 종류부터 릴레이, 솔레노이드, 각종 회로 차단기, 퓨즈나 서킷 브레이커, 뭐 각종 라이트 종류, 뭐 포지션 라이트, 포메이션 라이트, 랜딩 앤 택싱 라이트,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울러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터 종류 설명하고 있고, 모터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챕터 8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아까 유압, 공압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그 유압의 원리, 압력의 전달 원리부터 설명을 한 이후에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하이드롤릭 파워가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죠. 파워 라인부터 리턴 라인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거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유압을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 포크레인이나 각종 중장비에 사용되는 시스템이 이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액체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을 하고 뭔가 작동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힘을 이제 요하는 곳엔 유압을 쓰고 조금 적은 힘을 요하는 곳엔 공압을 씁니다. 공압이 상대적으로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기도 하고 시스템이 다소 간단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가 시스템에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버스의 지하철이나 이런데 공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사용되는 각종 액추에이터나 작동 시스템, 필요한 어떤 디바이스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메릭 공압이죠. 아까는 유압을 했고 이번엔 공압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만든 이후에 압축 공기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액추에이팅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딩 기어 시스템, 랜딩 기어의 종류별로 항공기에 따라서 어떤 랜딩 기어를 왜 그렇게 채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랜딩 기어에 여기 스트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럿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샥 스트럿의 종류가 종류별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댐퍼 종류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액추에이터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핵심이죠.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이 브레이크 이제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크기와 힘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동차도 똑같이 디스크를 회전시키고 회전하는 디스크를 패드로 잡아서 브레이킹을 하는데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항공기들은 거의 비슷하고, 대형 항공기들은 이제 디스크의 개수나 피스톤의 개수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액추에이터가 오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브레이크 오일이 작동을 하는지부터 기본적인 원리, 브레이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블로그에다가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나 플레이트 종류들 이제 점검하는 방법, 얼마나 마모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는 항공기 타이어는 자동차랑은 좀 다릅니다. 생긴 건 아주 더 단순하게 생겼는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큰 압력을 받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몇 번 이착륙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신경 써서 점검을 해줘야 되고 자주 교환을 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각종 에어쇼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규모나 한국에서 만든 국산 항공기용 타이어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가시면. 그다음에 Anti-Skid Brake Control System에서 말 그대로 착륙 시 랜딩 택싱할 때 항공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동차의 ABS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Indicating and Warning 시스템은 기체, 여기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앵글러브 어택에 따라서 스톨의 위험성을, 스톨 워닝 라이트를 이제 켜서 항공기의 위험성을 조종사에게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방법, 원리,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챕터 11 넘어가면 이제 계기입니다. 좀 계기 시스템, 압력부터 계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속도계부터 고도계 전부 다 쭉 아울러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계기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자이로스코프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자이로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 두 가지 이제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시면 계기 시스템을 이해하고 왜 항공기에서 자유로를 사용을 하게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디테일한 설명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소 복잡한 전자계기죠. 요즘 항공기들은 이제 고가의 항공기들은 다 전자계기로 통합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Electrical Instrument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가 이제 어차피 디스플레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계기, 여전히 계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계기 종류별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챕터 12는 전자, Avionic Fundamental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부터 시작해서 전파, 송수신부터 자기의 위치, 그 다음에 전파를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위성, 신호, 트랜스폰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항공기의 ID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계가 안 좋을 때 계기만 가지고 착륙을 하게 도와주는 이제 ILS라고 합니다. Instrumental Land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 ILS 시스템 아주 중요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고요. 에비아닉에 필요한 것들은 좀 복잡하지만 항공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utopilots and Flight Director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 항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항법은 어떤 원리로 항법이 진행이 되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2고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챕터 13은 Ice and Rain Control. 그래서 기체에 생겨지는 어떤 온도차로 인한 얼음이나 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항공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싱을 제거하는지, 아이싱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을 하고 또 이런 거 다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레인 컨트롤, 비는 또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다음에 atmosphere control, 여기 산소, 여압 쭉 설명하고 있고요. 직접 그 액체 산소 같은 경우를 만지게 될 경우나 그다음에 여압 시스템을 점검을 할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고로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섹션 C 나온 Cabin Climate Control System, 또 같은 여압에 여압부터 이제 각종 온도 조절, 그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제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온도 조절부터 압력 조절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쭉 설명이 되고 있고 15는 연료. 파워플랜트 할 때도 연료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도 연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좀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그 다음 책 보는데 그다지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료 시스템도 이제 항공기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연료 탱크, 연료 보급하는 방법, 연료 펌프, 연료의 이제 계기죠. 계측해서 연료 양을 어떻게 지시해 주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Field System Repair, Testing and Servic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필요한 뭐 수리 작업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고요. 네, Fire Protection에서 이제 불을 어떤 원리로, 이게 이제 Fire Protection 시스템의 Thermal Switch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디텍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 열을 감지하고 워닝 라이트를 켜주고 하는지 이렇게 실제로 배선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저도 현역 시절에 많이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었는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Fire Extinguishing System, 그러니까 소화 시스템.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고등 항공기의 경우 이제 소화기를 장착을 하거나 물을 이용해서 소화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포함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류 똑같죠. 마지막에는 항상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기록은 어떻게 유지하고 점검하는 방법, 기록도 유지하고 그런 내용들 똑같이 글로서리 나오고 인덱스 나오고 꽤 양이 많죠? 아이고. 네,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세 종류의 그 텍스트북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좀 제일 양이 많아서 좀 스피디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은 뭐 거의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걸리긴 했네요. 양이 많아서 그런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그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어떤 책이나 다 쉬운 거 같으면 뭐 너나 나 다 할 것 없이 도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남보다 먼저 더 정도를 걸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또한 남다른 경쟁력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시고 시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긴 시간 두고 꾸준히,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조급한 생각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매일 자꾸 보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처럼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도 편안하고 재미있게 책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